1971년도에 첫 번째 신체 검사를 받은 장소와 엑스레이 선의 정상이 나옵니다. 육군 수도 병원입니다. 신체 검사 중엔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홍성은 오히려 1975년입니다. 갑자기 정상으로 됐던 그 신체 검사의 결과가 엑스레이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홍주 초등학교에서 바뀝니다. 그때 뭘 하고 계셨죠, 후보자께서는? 홍성군청에서 사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행정고시 붙으셨죠? 행정고시를 붙었으면 그 조그만한 시골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분이 군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십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은 71년도에 그때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얘기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 하잖아요, 지금. 아니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자,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주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완구 후보자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억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건지 이남희 팀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억도 좀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병적 기록표를 떼보면은 나오거든요. 저도 아까 진선미 의원이 들었던 그 이완구 후보자 1971년도의 병적 기록표를 저도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요. 글씨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1971년도에 첫 신검 받은 장소가 보면은 여기 수군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워낙 글씨가 흘려쓰기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 수군병. 그러니까 육군 수도병원을 이제 줄임말로 쓰는 것인데 결국 이완구 후보자가 처음에는 이 논란을 해명하면서 1971년도에 엑스레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홍성에서 신검을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 1964년도에 찍은 엑스레이를 가져갔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1975년에 다시 재검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결국은 본인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병적 기록표를 보면 다 언제 그 신검을 받았는지 나오는데 조금 좀 구차한 해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이완구 후보자는 최초의 검사부터 4급 보충력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최초에는 1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로 바뀌고 새로운 주장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주장을 바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강원도 홍성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최신식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결국에는 제대로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정상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후에 홍성에서 엑스레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거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홍성군청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압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자, 이동희 차장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어쨌든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자, 71년도 처음 신검을 받았을 때는 1급 판정을 받았다가 행시에 합격한 이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4급 면제 판정을 받는단 말이죠. 이완구 후보자는 50년 전 이 일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로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체 검사를 몇 분간에 걸쳐서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뭔가 잘못 비리를 저질러서 저희 아버지가 큰 힘을 써가지고 제가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특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아마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병역 면탈행위를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가 내가 병역을 면탈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상한 머리가 왜 유독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남희 팀장,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다리가 계속 아팠고 발이 아팠다. 그래서 등산도 제대로 못했고 또 2009년에도 엑스레이를 그 부분을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자신의 지병이다라는 설명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봤었고 평소에도 잘 걷지 못하지 않느냐 했더니 한 번도 제대로 제가 등산을 해본 적도 없다. 2009년에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같이 그러니까 평발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 정리를 좀 부탁드릴 텐데 네. 지금까지 나온 상황, 내일 또 이제 청문회가 하루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거고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야당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예. 이번에 만일 낙마한다면 3번 연속 낙마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만일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큰 타격이 올 거고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 또 야당도 또 낙마시킨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 당 대표 그 수락 연설에서 아주 지금 현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면전을 하겠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다시 모든 사안의 진위를 떠나서 또 발목 잡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도 결코 또 이로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어떤 그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야당에서 충분히 공격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네. 그다음 그 통과시켜 준다면은 야당으로서도 할 일은 다 했다. 그 여당으로서도 이번에 그 어떤 그 국가 대결을 위해서 겸허히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완구 총리도 만일 된다면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좀 어떻게 보면 계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남희 팀장 보기에는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그 야당과의 소통 창구 그 역할로서 이완구 총리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좀 만약에 이제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예. 많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시작할 텐데요. 그래도 저는 한 50점부터 시작해서 점수는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워낙 두루두루 또 그 야당 그 의원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그 역할 이제 50점에서 만회를 좀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남희 팀장이 보기엔 기대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동현 차장은 할 얘기가 있나 보네요. 이런 정도의 필요성 때문에 총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능력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로서 충분했거든요. 예. 그렇게 야당이랑 소통 잘하는 원내대표면 되는데 총리를 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난맥상에 빠진 어떤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검증도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오직 병역 문제만 매달리고 있는데 정말 국가적인 이슈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연금부터 해서 건강보험, 증세 논란, 복지 이 시간에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론을 모아서 정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완구 후보자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내일 또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저희가 또 잘 살펴보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아닌지 또 함께 검증을 해보겠습니다.